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9월 7일입니다.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동아일보에서 그 박재균 칼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박재균 논설 주간인데 이분은 아주 글을 아주 정말 수려하게 쓰고 또 아주 일필휘지입니다. 그냥 딱 쓰면은 한번 갈기는데 이 갈기는 이 내용성이 너무나 가슴에 닿는 부분들이 많은 글입니다. 그런 글을 잘 써내는 이름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어떤 제목의 글을 썼냐면 권력 근처만 가면 불의, 정의롭지 못한 불의, 불의가 바로 정의가 되는 나라가 이 나라가 아니냐? 아주 맹공을 했습니다. 이거는 보통 공격이 아닙니다. 이게 말이죠. 지금 상당히 문재인 대통령을 소위 말해서 결사옹위 하겠다는 소위 결사옹위 하겠다는 이러한 사람들이 대부분 많지 않습니까? 바로 결국 대통령에 이게 독이 된다, 해가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울산시장 지금 개입을 갖다가 이렇게 저렇게 다 누굽니까? 추미애가 대리전을 펼쳐가지고 검찰을 제압을 하면서 소위 그 검사들, 수사검사들을 전부 다 수사를 지금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청와대 울산시장 개입 의혹이 역사적으로 묻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이게 어느 땐가 가서 풀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박재균 논설주간은. 권력을 갖다가 너무 이렇게 옹위를 하고 자꾸 이러면은 일단 옹위를 하면 이렇게 하면은 영전되는 것을 이번에 검찰 인사에서 잘 보았을 겁니다, 여러분들. 또 엇나가면은 딱 좌천되는 것, 이걸 여러분 또 보았을 겁니다. 자, 수사하는 부장을 갖다가, 형사부장을 갖다가 딱 어디 인권감독관이라는 수사를 갖다가 못하게, 검사는 수사를 못하면은 검사는 칼입니다. 정의의 루치페 칼을 들고 불의를 갖다가 수사하는 것이 검사의 직분인데 이 칼자루로 수사를 딱 빼버려 인권감독관 자리로 싹 보내 좌천을 시켜버렸어. 그런 예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 여기 있는 사람을 갖다가 지금 가족을 데리고 지금 이렇게 있는 사람을 갖다가 자기하고 맞지 않았다고 해서 저 제주도로 보내버리고 한밤중에 맞지 오자마자 그냥 1월 달에 그냥 1, 2월 달에 그 엄동설안에 말이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국민들이 다 보았지 않습니까? 이게 틀린 말 있습니까? 제가 틀린 말 있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사실대로. 그래서 검찰에서 네 번째 추미애가 지금 8개월 만에 네 번째 인사를 했다. 네 번이나 인사를 했다. 도대체 검찰이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가족들은 불안해서 어떻게 살고 그 자녀들은 어떻게 삽니까? 공무원도 가정 있는 직장인입니다. 하나의 국민이고 시민입니다. 그런데 인사를 네 번이나 그냥 하고 그 칼로 내리치는 그 칼 인사, 그걸 우리는 보았지 않습니까? 권력을 옹이하면은 영전하고 엇나가면 좌천된다는 그 논리를 배워준 이 추미애 장관입니다. 또 비정상이 일상화된 어떤 사회도 그거에 대해서 너무 무덤덤합니다. 안 됐다 정도로 느낍니다. 이거는 아닌데 하고 분노를 하지를 않습니다. 아니, 분노를 마음속으로 새겨가겠죠. 또 그런데 하나 참 재미나는 건 이렇게 불의를 저질러 놓고도요, 막 좌천하고 지 맘대로 해놓고 좌표가 원래 공무원들의 그 공직자에게는 1년이라는 직장에 있어서 가정의 안정을 꾀하고 라는 그 1년이라는 시간도 주고, 그리고 보직을 갖다가 순환 보직의 회로가 있습니다. 특별히 잘못한 사람, 잘한 사람, 그것은 고가평정이라는 객관적 자폐에 따라서 하는 그것이 정상인데, 이거는 완전히 감정이 이입된 인사. 결국 그래가지고 너무 당당하게 그것이 정의인 양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양심의 가책 없이 그대로 때려 치고
보상하고 보복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지금 박정희 논설주가는 서두에 지금 이렇게 꺼냅니다. 사흘 뒤면은 10일이 무슨 날이냐 하고 물어봅니다. 그날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3년 4개월 되는 날이다. 즉 40개월째 되는 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5년 임기의 3분의 1을 꽉 채우고 남은 3분의 1을 향해서 10일, 그러니까 지금 며칠까지 세밤, 한밤, 두밤, 세밤만 자고 나면은 거기가 이제 3분의 1 임기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는 황혼으로 샥 넘어갔습니다. 발버둥을 쳐도 칠 수가 없는 황혼의 3분의 1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여기 발걸음인데 역대 대통령은 이맘때쯤 되면 레임덕 내리막 가속 페달을 밟기 시작했지만 문 대통령은 지금 문 대통령 보십시오. 기세 등등하고요. 의사들한테 막 그냥 딱 의사 속된 말로 조지고 간호사 높이고 그 다음 날은 또 의사 높이고 얼마나 진폭이 심하게 그냥 강한 어조로 했습니까? 예를 들면 그리고 가문을 향해서 얼마나 특정 종교 특정인을 생각해 하는 그 비판을 가했습니까? 공권력이 어떻다 하면서 위협 커뮤니케이션까지 했습니다. 자, 이게 지금 3분의 1 남은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대통령과 지금 3분의 1 남은 문재인 대통령과는 거리가 많다, 크다. 이맘때쯤 다른 사람들은 다 레임덕에 빠져가지고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가속 같지만은 문 대통령이 여전히 지금 기세 등등합니다. 아니 취임 초 때보다 더 되레 서슬이 팔았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그게 무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필 이즈음에 문 대통령을 제왕으로 빗댄 시무칠조가 나오고 또 영남 만인소 같은 풍자글이 지금 화제가 되는 것은 이걸 우연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것이 필연이라고 해야 됩니까? 결국 한때 경청의 단일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말하기보다 듣기에 능했던 문 대통령 보면 상당히 저는 인상을 이렇게 봤습니다. 아주 온화하고 또 말이 없고 또 수줍음도 있고 상당히 덕이 있는 분이다. 이렇게 처음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그게 아니고 전부 제가 사람을 잘못 본다는 관상을 잘못 본다는 그런 느낌을 스스로 받았습니다. 저는 제 딴에는 관상 잘 본다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이건 뭐 여담입니다만은 헌책방 많이 파는데 동대문에 헌책방들이 많아요. 서울대학이 바로 그 근방 어디 있었으니까 그쪽에 항상 내리면은 이제 그 학교 하학을 하고 이제 저녁 때 오후쯤에 이제 나갈 때 되면 거기에 헌책방에 가서 헌책방이 너무 쌌으니까 말이죠. 이렇게 보는데 혼자 하숙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냥 이건 여담입니다만은 이 관상책들을 그냥 혼자 뭐 심심하고 무슨 뭐 가서 저녁 때 또 가정교사도 해야 되고 하니까 뭐 혼자 무슨 뭐 스트레스를 풀 데가 없죠. 속된 말로. 재미가 있는 게 없어서 관상책들을 좀 잔뜩 사가지고 관상을 많이 좀 익히고 배우고 하는 중에 어느 정도 관상에 나는 자신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정도 실력을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관상을 봤는데 이 관상을 잘못 본 겁니다. 제가 알고 봤더니 제가 본 관상은 완전히 엉터리였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여담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최근에 구설을 빚은 그 의사 간호사 편가르기 발언, 또 대통령쯤 되는 분이면은 일부러 의사와 간호사를 이간질하려 했다고 누가 믿고 싶겠습니까? 안 믿지요, 아무도. 그 대통령이 그럴 리가 있지. 이런데 사안에 끼어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 믿고 싶지도 않지만 다만 쓰러진 의료인의 대부분이 간호사였다는
였다라는 것을 잘 국민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말이죠. 서슴없이 인터넷에 올라온 이 잘못된 표현. 이건 사례가 깊지 못한 표현이죠. 그리고 표현이 잘못됐죠. 현직의 의사들이 더 많았습니다. 간호사는 또 간호조무사 협회가 따로 있어가지고 전혀 업무 영역이 다릅니다. 근데 간호사들 그 두 부분을 다 합쳐가지고 간호사들 표현을 했는데도 의사들이 훨씬 많습니다. 네. 그런데도 의사들은 하지 않았다. 검체 채취는 전부 의사의 영역입니다. 검체를 채취하여 코에다 이거 뭐 끼워넣는 거 있잖아요. 그건 의사님이나 해서는 안 되는 의료의 영역입니다. 그거는 해부학적으로 코의 상악동, 예? 오스티움이라는 그 속으로 이 긴 것을 넣어가지고 찔러대면 아프다고 하는 바로 거기까지 상악동하고 통하는 거기에서 검체를 채취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의사가 안 했으면 검체 채취가 안 된 겁니다. 그런데도 그런 표현들을 서슴없이 인터넷에 올렸다는 그 자체가 이 박재균 논설위원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갖다가 좋게 얘기하면은 좋은 뜻으로 얘기하면은 자신감의 표현이고 내가 자신 있어 하니까 그냥 탁 칠 수도 있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오만함의 발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박재균 논설주간에 동아일보 논설주간에 이런 결론에 동의를 하십니까? 여론이 불리해지면은 대통령이 직접 쓴 게 아니다라고 연막을 또 피우는 사람들도 나오는 걸 보면은 가관은 가관입니다. 그 얼마 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하는 사람은 항상 직접 쓴다고 시키지도 않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항상 대통령은 직접 이 워드를 해서 직접 이 SNS 글은 직접 한다고. 근데 이번엔 또 그 다음날 딱 보니까 뭐 기획비서관이 있었고 이건 안 썼다. 여론이 불리해지니까 대통령이 직접 쓴 게 아니다라는 연막도 피우는 사람들도 나오는 걸 보면은 가관은 가관입니다. 민주국가 대통령을 무오류의 제왕으로 떠받들려는 소위 그러한 시도 또는 기도 이런 거는 왕조시대 간신의 행태를 연상시킨다고 직구하고 있습니다. 예, 맞죠? 이런 식으로 연막을 피우고 하는 그 주변의 이 사람들을 보면 말이죠. 가관 아닙니까? 민주국가 대통령을 갖다가 오류가 없는 아주 깨끗한 청정의 사람으로 이 청정의 제왕처럼 떠받들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건 간신의 영역입니다. 집에 가서는 딴소리하고 이 사람이 예를 들면 대통령을 갖다가 오류가 전혀 없는 완벽한 청정한 분이다라고 생각하고 막 떠받들려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의 힘이 빠지면은 이 사람의 진면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충신과 간신을 볼 수 있는 그런 투철한 것을 가리키는 게 제왕학에 들어있다 이겁니다. 제왕학을 과거에 한비자에도 나오는 게 있고 한비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비자가 쓴 책. 그 한비자에도 간신을 구별하는 법도 나와 있고 한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도자에 쏠리는 그런 분위기 또 문 대통령이 더욱 권위적으로 자꾸 변해가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지금 이 박재균 논설주간은 얘기를 합니다. 이 레임덕으로 갈수록 좀 더 소프트하고 텐더해져야 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인데 그게 자연의 법칙인데 오히려 더 권위적으로 변해가는 느낌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공권력이 살아있음을 보여줘라. 공권력의 엄정함을 세우겠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사회 질서를 마구 지금 강하게 좀 다스려라. 이런 얘기 주문을 하는 그 육성으로 하는 대통령을 과거에 그 임기 말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있었습니까? 없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그 민주노총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자기들을 마음대로 하는 마구 그 민주주의 질서를
좀 유린한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민노총 아닙니까? 거기에는 한 번도 쓰지 않던 공권력이란 용어를 갖다가 그거 거기다가 써야 돼. 민주노총은 수시로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럼 거기다 공권력 투입해라 하고 써야 되는데 거기는 안 쓰고 아무것도 없는 교회 지도자를 불러놓고 대놓고 꾸짖는다는 태도로 막 그냥 하기도 하고 또 광화문에 대해서 그렇게 무섭게 공권력 얘기를 하고 광화문에 국민들이 다 모인 겁니다. 이 정광훈 목사는 완호부된 그 중에 한 분입니다. 그건 종교인들 몇 명, 또 교회 나가신 몇 명, 이분들이 왜 나왔습니까? 정광훈 목사가 무슨 코로나 주범입니까? 그분이 무슨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그분은 애국 목사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 나와서 그 나름대로 소신을 밝히면서 소리를 지르고 함성을 질렀던 그거 외에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것도 죄가 들어갑니까? 근데 공권력이라는 용어하고 굉장히 광화문에 대해서 불쾌감을 감추지를 못했다는 바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또 그 청와대 교회 지도자를 불러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보십시오. 그 말한 워딩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강합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교회 지도자들이 내면적으로 반발을 느끼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았겠습니까? 뭐 대통령이니까 권력자니까 뭐 권위적으로 변하는 것도 또 때로는 권력에 취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일견 다 이해는 됩니다. 대통령이니까. 그렇지만 대통령 측근들이 소위 문바라는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털끝망도 건드려서는 안 된다 하고 우 일어나가지고 결사옹이는 듯한 그런 모습은 지금 민주주의 시대에 맞지 않다 이런 얘기죠. 시계를 갖다 권위주의 시대 옛날로 되돌리는 그런 형태가 아닌가 하는 지적이 바로 이 박재균 논술주간의 지적입니다. 그건 시대착오다 이런 얘기죠. 자신을 위하는 것인지 진정으로 대통령도 이 점을 성찰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이 박재균 주간은 강조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지금 이제 검찰이 윤석열 검찰이 산권력을 수사다 기소까지 해놓고 거기서 도중에 딱 멈춰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라져버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0년 친구라는 그 송철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서 2018년 시장 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개입한 혐의를 받는 그 혐의 사건입니다. 개입한 혐의의 사건입니다. 이 수사팀은 최근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인사로 사실상 공중분해 시켜버렸습니다. 잘 아시죠? 이제 공중분해 됐어요. 거기에 있는 그 검사들이 뭐고 다 공중분해 시켰습니다. 수사검사들 다 공중분해 시켰습니다. 이제 그 사건은 수사는 중단됐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 사건이 묻히겠습니까? 안 묻힙니다. 언젠가 미국의 어느 날에 언젠가 다시 소환합니다. 그게 역사의 흐름입니다. 대통령 임기 중에는 어려울지 몰라도 대통령 연루 소지가 있는 이미 윤곽이 드러난 사건이 완전히 묻히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시간이 얼마 걸리든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한국 정치는 그것을 소환해냅니다. 다시 끄집어내게 돼 있습니다. 한국 정치의 바로 그것이 특색입니다. 문 대통령의 딸과 관련한 구설, 뭐 주변 문제, 뭐 그런 것도 조금 지나보십시오. 대통령이 딱 떠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어떤 사람들이 더 끄집어내고 진실을 자꾸 얘기하려 하느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아는 게 많으니까 그걸 또 이렇게 피우게 됩니다. 사실은 즉선하면서. 네. 지금이야 입도 뻥긋하기 어려운 그런 분위기가 됐지만은 우리 사회 입은 그렇게 이렇게 다물려도 다물어지는 법도 없습니다. 그렇게 잘 안 다물려집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예시를 잘했네요. 우리 박재균 논술주간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신발을 투척한 사람을 기어코 구속시키고야 마는 등 대통령 주변에 철옹성을 쌓는 바로 이들이야말로 결국 대통령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이건 대통령에게 가르쳐 드리는 아주 팁인 것 같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전 두 대통령을 실패 사례를 보라. 이전 두 대통령, 박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그걸 보라 이거죠. 대통령에 해를 끼친 사람들이다. 멀리 갈 것도 없다. 이전 두 대통령의 실패 사례를 보라고 이 문재인 대통령이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 느끼는 건 대통령 주변뿐이 아니고 조국이라든가 윤미향 사태, 또 추미애 장관 아들, 이번 주에 그냥 이 추미애가 최대 이슈가 돼가지고 이것이 불의 콜로 빠지고 엄청난 파고를 일으키고 이제 추미애의 끝이 보이는 그러한 것이 보일 것이다 하고 제가 지난주에 예고를 했습니다. 제 방송 보면 사필 기정 추미애의 끝이 보인다는 걸 한 5일 전인가 제가 이 방송을 그 제목하에 했는데 이번 주가 분수령을 잃을 것이 아닌가. 또 이런 사람들 의혹에서 보듯이 이 권력 근처만 가면 진실이 이렇게 굴절돼 버리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이런 사태가 윤미향 사태, 추미애 장관 아들 사태는 이번에 드러날 것이고 윤미향 사태가 멈춰서면서 그 사람은 국회의원이 됐지만 이게 나중에 다시 소환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 사건이 다시 올라올 것이고 이런 일들이 권력 근처만 가면은 진실이 묻히지만은 꺾이지만은 그러나 그 권력을 옹이하는 사람들은 영전하고 뭐 금배지 달고 뭐 등등 하지만 조금 지나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오히려 더 대통령을 향해서 은덕을 받은 사람들이 더 칼을 들게 됩니다. 바로 이런 부분. 내 잘못 없었다. 이렇게 하라고 해서 했다.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한 것이다. 나는 억울하다. 이렇게들 얘기하겠죠. 네. 자, 이제 김경수 경남지사 이제 댓글 조작 그 혐의 재판이 2심 선고가 11월에 나온다고 합니다. 아무리 김 지사가 권력 실세라 해도 대통령 선거 관련 사건 2심 선고가 대선 3년 반 뒤에 나오는 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게? 대선하고 3년 반 뒤에 이제 나옵니다, 2심이. 그럼 3심까지 가면은 지사 임기가 다 빡빡 채웁니다. 그 와중에 한 부장검사는 이 사건 특검에 참여해가지고 권력의 속살을 건드린 뒤에 한직을 떠돌다가 최근에 사표를 제출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져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사회가 되면 안 됩니다.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렇게까지 해놓고도 이 정권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정의를 행했다고 당당하지 않습니까? 정의를 외치지 않습니까? 너무 당당해가지고 지지자들, 보통 시민들까지도 현혹될 정도로 막 정의를 갖다 강조하지 않습니까? 명백한 불의가 소위 권력 근처만 가면 어느새 정의로 둔갑하는 이 나라, 과연 정상적인 나라인가라고 끝을 맺는 박주혜군 이 논설위원의 이 칼럼은 참 이 시대를 조명하는 가장 현명한 현자의 외침 같습니다. 네,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 수호는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떠오르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떠오릅니다. 자, 대한민국, 위대한 대한민국이 다시 수면하였다가 지금 태양이 떠오르듯이 떠오릅니다.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